안녕하세요. 사투 사이콜로지 투데이입니다. 오늘 고른 저널은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제 생각에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곧 닥쳐올 미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어쩌다 보니까 다 디지털 도구와 관련된 주제가 되었네요. 오늘 저널 제목은 The Future of Therapy in Your Own Virtual Hands 인데요. 미래에는 가상세계를 활용해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지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테라피는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를 말하고 버추얼 핸드는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가상의 손인데요. 요즘 가상현실 어쩌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 게임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가상의 손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디지털 도구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도구들이 미래의 심리치료 수단이 될까나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나? 얼마 전에 미국 FDA에서 비디오 게임을 아동의 심리치료 수단으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테스트 키트를 긴급 사용 승인 한 해 만에 했던 그 미국 FDA 맞습니다. 뭐든지 FDA 승인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그만큼 FDA 승인을 받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컴퓨터 게임이 애들 정신건강에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인데버 RX라는 게임이 아동 ADHD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단어만 들어도 뭔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주의가 산만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게임이 이런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게임 중독도 병이다 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집에서 게임이나 해라 라고 권장을 하더니 이제 게임으로 정신병도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런 일들이 몇 년도 아니고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가 실감나죠. 여러분은 게임으로 ADHD를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ADHD 병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주장에 약간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캔디 크러쉬라는 게임에 푹 빠져서 3달 만에 1000판까지 깬 적이 있어요. 그때 잠도 못 자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몰래 게임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었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완전 페인이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게임에 대한 집중력만큼 완전 최고였죠. 과잉 행동은커녕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손가락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액정을 터치하기만 해도 손가락 끝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ADHD 치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로지 게임에만 집중한다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이런 부작용을 전문가분들도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이 나르는 쟁반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문도 통과하고 장애물도 피하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상품 같은 것도 모으면서 점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래요. 제가 게임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읽어봤는데 아이가 하루에 25분에서 30분 정도 총 5게임만 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엔 웬만하면 방해하지 말라고까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게임 회사 사이트에 이 게임으로 아이의 ADHD 치료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치료 안 돼도 자기네한테 뭐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이 인데버 RX라는 게임은 FDA 치료 수단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게임 회사 웹사이트에도 고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ADHD를 치료하는데 이 게임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의사나 전문가와의 상담, 그리고 약물 치료, 기타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발표되고 게임 업계가 아주 신이 났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업계에서 게임으로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과장 광고인 셈이죠.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시대로 변화한다는 세계적인 추세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죠. 몸이 아프면 AI가 진단해주는 병원도 있고 별의별 웨어러블 기기들이 개발돼서 즉각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원격 의료가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됐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활용한 추적 시스템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기도 했고 집에 갇혀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친구들과 화상 채팅으로 이야기하고 소셜미디어도 엄청 활성화되고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의 디지털 도구들이 너무 빨리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도 그에 부응해서 너무 빨리 적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심리 문제나 정신질환 같은 것에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 지금까지 전통적 치료 방법으로는 다루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세상이 덩어리째로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옮겨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언젠가 AI가 내 구역을 침범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디지털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돈벌이에 써먹을 수 있을까? 한시라도 빨리 고민하고 배우고 먼저 써먹는 사람이 인자되는 세상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여러분들도 열심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10년 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빨리 닥쳐올 디지털 세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대비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오!